제가 예전에 냉면은 육수 내고 냉면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했었는데, 냉면 면발은 그냥 사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간단하게 시중에 나오는 육수 좀 괜찮은 것으로 골라서 한 편식으로 나오는 거로 골라서 거기다가 육수는 이제 이렇게 자체 만드셔도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초고추장을 만들어서 고추장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마늘 가른과 진간장 참치 액젓을 넣고 그래서 넣고 간장만 진간장만 넣어도 돼요. 참치 액젓 안 넣고 후춧가루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청양고추 안 넣어도 됩니다. 유자청을 넣으면 맛있는데요. 과일청,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한라, 귤청, 자몽청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초고추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장뿐만 아니라 고추장과 된장에도 이걸 넣거나 간장에도 넣어서 만들거나 물엿, 쌀엿, 그다음에 식초에다가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식초도 끓여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냉면을 한 그 정도로 시중에 나오는 거 되게 싸거든요. 이렇게 냉면 면발도 괜찮고, 굳이 자기가 뽑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식당에서 인건비 줄이는데, 인건비만 없으면 식당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초고추장을 타가지고 초고추장 냉면으로 한번 해보세요. 되게 맛있지. 간단하게 추가를 해서. 그다음 고명은 불고기가 고명이 제일 낫죠. 삼겹살 고명도 괜찮은데, 아니면 댓글 뭐좀그 그렇죠. 간장조림을 좀 해가지고, 간장에 불고기 간장을 해가지고 낙지 좀 올려놔도, 낙지 오징어 쭈꾸미 올라가도 괜찮아요. 네. 장어 올라가도 괜찮고, 그래서 장어 냉면, 이렇게 불고기 냉면 이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명을 얹어주면 한 7,000원 받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굳이 냉면을 육수를 내거나, 육수는 여름에 다 상해요. 저도 식당을 해봤는데 또 버리고 또 하고, 차라리 그냥 기존에 거 나온 거를 그냥 이렇게 간편식 나온 거를 갖다 좀 육수를 좀 만들어서 조금만 끓여서 그 첨가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도 예전에 냉면 육수 만드는 법을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피시 소스를 끓여서 만들거나 튀겨서 만들면 제 기술입니다. 젓갈도, 또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육고기로 만든 그런 것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육고기로 만든 피시 소스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캐비아를 튀겨서 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명란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날치알 이런 거 튀겨서 파는데 꽤 맛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편스토랑에서도 하시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 봤습니다. 제 걸 보신다는 건데요. 명란, 그 다음에 양미리 이런 생선알들을 익혀가지고 그래서 분말로 만들어서 음식에 첨가용으로, 명태알도 괜찮고요. 명란 첨가용으로 넣거나, 또는 젓갈, 또는 피시 소스를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라면 만드는 용으로 제가 어떻게 썼었죠. 라면을 피시 소스 또는 젓갈 기반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뭐 생선 뼈나, 이게 분말, 이렇게 생선 뼈나 이렇게 부산물을 익혀서 비린내 없애고 분말로 해서 음식에 첨가하고, 막 닭뼈, 그 다음에 칠면조뼈 이런 또는 부산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을 첨가하고 육수를 내는 용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죠. 라면 종류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시면 재밌으리게 스파게티라든지, 모든 면 종류, 이런 떡볶이에도 괜찮고요. 모든 형태의 면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사이, 고등어나 잼 소세지를 분말로 만들어서 넣어주거나 육수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재밌으리 되겠습니다. 모든 떡 종류, 떡볶이 떡과 모든 가래떡과 모든 떡 종류, 백설기라든지
시리토의 떡 종류에 상관없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세, 고등어채, 햄 소시지를 넣습니다. 중국 월병에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그래서 만두화 시켜주는 뭐 이렇게 저기 이렇게 떡을 뭐 송편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떡 종류가 많잖아요. 찹쌀떡도 있고 뭐 바람떡도 있는데 이 떡 종류에다가 만두화 시켜주는 만두 소를 넣어서 아니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사에 보내는 햄소스를 넣어서 만두화 시켜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피자판 사이에 이것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사에 보내는 햄소스를 넣어서 만든다. 모닝빵 같은데, 식빵 같은데, 햄버거빵, 샌드위치 빵에도 이걸 넣어서 만들어서 판다. 도넛에다가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도넛에다가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사에 보내는 햄소스를 넣어서 만든다. 또는 핫도그도 소세지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요리해서 치킨, 양념 치킨 닭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숯불 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돼지고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걸 요리해서 그렇게 핫도그로 만들 수 있다. 도넛도 이걸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핫도그 시장 참 유망한 것 같은데요. 햄버거에다가도 햄버거 패티를 만들지 말고 돼지고기 이렇게 간장 불고기 해가지고 돼지불고기에서 넣어주거나 참치를 요리해서 참치 넣어주거나 하는 것을 보여드렸죠. 패티 없이 들어간다고 오히려 더 맛있고 그렇죠. 더 싸게 만들면 더 맛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사에 보내는 햄소세지를 넣어서 이렇게 햄버거를 이렇게 사이에 넣어서 패티가 없이 패티를 할 때도 패티를 그렇게 불고기 양념을 해서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삼겹살로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종류별로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만들 때 아이스크림에다가 식물성 휘핑크림, 동물성 휘핑크림을 넣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휘핑크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대박일 텐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젤리 종류에다가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살, 고등어채, 소스를 넣어서 만든다. 그 다음에 휘핑크림과 동물성 휘핑크림, 식물성 휘핑크림을 좀 꾸덕꾸덕 수분을 날리면 치즈처럼 되는데요. 치즈 버터처럼 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걸 기반으로 치즈하고 섞어서 치즈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즈에다가 생크림, 휘핑크림을 넣어주거나 치즈에다 우유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연유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치즈 카이막 또는 그 두부 오뎅에다가 생크림, 휘핑크림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허영만 백반기행에서 두부에다가 뭘 넣는지 난 눈치를 딱 챘거든요. 그래서 하시지 마십시오. 두부에다가 이제 달걀에다가 생크림, 휘핑크림을 섞어서 푸딩 만드는 것도 하시지 마시고 한번 전자레인지 넣어 푸딩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는데요. 생크림, 휘핑크림만 넣으면 달걀찜이 굉장히 부드러운 달걀찜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푸딩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보여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치즈, 카이막, 두부, 오뎅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사에 그다음에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술을 넣어서 맥주나 술을 넣어서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도토리 묵이라든지 찰밥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사에 고양이 햄소스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찰밥에다 치즈를 넣어준대. 이렇게 찰밥에다 맥주나 술을 넣어준다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도토리묵과 모든 묵 종류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사에 그다음에 햄소스를 넣어서 만들거나 할 수 있다. 치즈를 넣거나 초콜릿 이런 과일청과 과일점을 넣어서 도토리묵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포도력 시장이 크죠.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기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한라귤청, 자몽청 넣어서 찰밥에다가도 이렇게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유에다가도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 우유나 두유, 콜라에다가도 넣어서 만들고 맥주나 술에다가 포도주에다 이걸 섞어가지고 다양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청과 과일잼들 기반으로 끓여서 것을 빵 만든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설탕 먹여서 육성한 후에 그걸 투입시킵니다. 식힌 다음에 어떻게 아니면 죽으니까. 부직포에 보리와 기름을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줍니다. 소금 조금만 주고 그러면 맛있는 술이 만들어지는데 맥주 만들 때도 포도주 만들 때도 그렇고 과일주 만들 때 이걸 기반으로 만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싸고 이거를 다른 술에 넣는다는 거예요. 매실청 같은 매실청을 끓여서 만든다는 거죠. 끓여서 씨를 분리해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끓여서 고추장, 된장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간장도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도 고춧가루 넣고 찹쌀가루 넣고 여러 밀가루를 좀 이렇게 누를 쳐서 이렇게 기름 없이 볶아가지고 넣으면 더 맛있더래요. 볶은 귤이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밀가루 넣어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비싸니까. 찹쌀가루 들어가도 더 맛있고. 그러면 볶아서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고추장, 된장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름 없이죠.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물 넣고 고춧가루 넣고 찹쌀가루 넣고 또는 이런 밀가루를 넣고 소금, 설탕 넣으면 끝이에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가루가 진간장, 참치, 후춧가루를 넣습니다. 된장 만들 때는 그렇죠. 된장가루, 되게 된장 메주가루 플러스 소금, 설탕 이렇게 넣어서 끓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원래 조금 변형시키려면 과일청과 과일제 아까 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넣어주거나 치즈 넣어주거나 우유를 넣어주고 두유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스리라차 소스처럼 만들려면 그렇죠. 거기다 이렇게 볶은 고추장 우리나라 볶음장 이렇게 초고추장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스리라차 소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죽음이 간사에 고단에 솜소세지 넣어서 만든다. 볶음 소스, 볶은 고추장에다가 식초를 첨가시켜서 스리라차 소스로 변형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알아야지 보이는 거지. 그동안은 다르거나 안 하지 않은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뎅 같은 것도 돼지고기 오뎅, 소고기 오뎅 괜찮죠. 느낌이 또 두부도 그렇고 두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장이 들어가는 치즈 이런 것도 참치 같은 것을요. 참치 시장이 지금 조금 침체잖아요. 근데 참치에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장에 고량의 햄소세지를 넣거나 명란알이라든지 기타 이런 요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치를 이렇게 익혀가지고 통조림 넣는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요리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참치를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야채도 넣겠죠. 야채도 넣고 이렇게 요리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리로 이런 것을 참치에서도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참치에다 불고기도 넣어도 되고. 간장 불고기, 이렇게 숯불닭 이런 것들은 조리해서 같이 먹는.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를 갖다가 감자는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조리를 해서 다양한 것. 그래서 그것을 모짜렐라 치즈를 좀 넣어줘가지고 치즈를 넣어서 같이 참치 하나의 요리로서 이렇게 참치 캔을 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딱 식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참치 캔 안에다 밥을 넣어가지고 밥하고 비벼가지고 참치밥으로 만드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참치 볶음밥도 있고 참치 비빔밥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나쁘지 않다. 깡통에다가 캔에다가 그게 오히려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캔은 오래 가잖아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좀 불피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참치 회사가 이렇게 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햄소세지 넣어도 되고
햄소세지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고등어, 햄소세지를 넣어서 만든다. 괜찮죠? 이거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만들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유포, 지포, 어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리기름을 첨가해서 참치에다가도 이렇게 만드시면 대박 날 텐데 쓰시면 제 기술로 되겠습니다. 오리기름 첨가 맛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품 기술이든 뭐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누룽지를 볶음밥 또는 비빔밥 기반으로 누룽지 만드시면 이것도 괜찮아요. 쓰시면 그러면 귀리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누룽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누룽지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고단, 햄소스를 넣거나 불고기 소스는 이렇게 각종 간장 여러 가지 소스를 넣어서 누룽지를 이렇게 하나 요리로 만드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누룽지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우리나라 뻥튀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뻥튀기에다가도 불고기 있어요. 우리나라 뻥튀기 아시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뻥튀기. 우리나라 뻥튀기는 한가 종류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고나나, 햄소세지를 분말을 넣거나 아니면 불고기 소스를 발라가지고 치즈 소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나라 팝콘, 오징어 그렇게 옥수수 팝콘에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첨가시켜 주거나 이렇게 튀겨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옥수수 팝콘 만들면 정말 맛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달고나 설탕을 후라이팬에 넣어가지고 카라멜을 시켜주면 달고나 설탕이 되는데 식혀서 그거를 펀스터링 하는 거 맞습니다. 하시지 마세요. 저 기술을 방송에 노출을 시켜서 저기 기술로 혹시라도 그러시지 않겠지만 동갑에서 사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기술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정 국가기관이 20몇 대 광고를 관련 증거를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 보석성 털린 유리창 플라스틱 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서울시는 유리창에 또 유리창 덧대는 날을 하시던데 사업을. 비상벨 시스템도 얘기를 했더니 그걸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창에 또 플라스틱 덧대신 거 아니시죠? 홈을 파서 접착하지 않으면 습기가 차거나 떨어지는데요.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프라시자 방탄펜을 방탄 소재로 가거나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창, 프라시장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프라시장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 프라시장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일 수 있습니다. 단열이 되죠. 유리창 사이에도 이렇게 투명 필름이나 투명 이렇게 매트를 넣어서 단열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프라시가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빛을 투과도를 좋게 하는 이런 기술을 씁니다.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는데 실리콘 웨이퍼, 이렇게 어떤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씁니다. 레이저 시각장치나 레이저 가공용 영접기에서는 이렇게 이런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빛의 사이즈를 대중선 놓고 전기를 강중력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시작 방식으로 해서 빛인데 이렇게 집중되지 않는 것, 초점을 맺혀가지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 한양대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플라시나 유리창 접합할 때 한양대, 삼성에서도 쓰지 마십시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을 접합할 때도 이게 좋습니다. 그다음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뭐 가령 이렇게 하수도 거랑 파듯이 땅을 파듯이 거기다가 절연 구조를 놓고 뭐 전선 피복처럼 넣고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적층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100개를 묶어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 피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의 회로에 구리 회로라든지 이런 회로에 피복을 주는 기술, 뭐 트랜지스타, 카페시타에도 피복을 줘서 피복의 종류는 이제 워낙에 얇으니까 그게
뭐 유리석영 코팅제, 쌀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개 하거나 의류방수제라든지 아니면 뭐 곤충용 실리콘 이런 것들을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넣을 수도 있다 그랬죠. 네. 곤충용 실리콘에다가도 제가 펄을 넣어서 금색에서 태어난 펄을 넣거나 곰팡이 살균제를 넣거나 유리석영 코팅제, 쌀 유리막을 넣어서 훨씬 더 우수한 곤충용 실리콘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MDF 곤충용 가구용 MDF 여기다가도 곰팡이 살균제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고보드나 합판에다가 단열재를 첨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은 축구공, 농공, 배구공 접합, 비닐 접합이라든지 천 접합, 자동차 의자라든지 자동차 타이어, 뭐 이런 물놀이용 이런 모든 접합에 군사용 고무보트에도 접합 구조로 들어갑니다.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들어가고 접합 구조, 낙하산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모든 접합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텐트 같은 거, 텐트 안에다가 비닐을 넣어가지고 텐트천, 자동차용 야외 덮개 호루 있잖아요. 여기다가 비닐을 넣어주거나 야외 적재용 이런 것에다가도 비닐을 넣어주고 천사에 여행 가방용 여행 가방이라든지 가방 천사에도 비닐을 넣어줘서 비닐도 오래 써도 이제 이렇게 해지든지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죠. 비닐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제, 쌀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가 종이 박스에도 들어갑니다. 인쇄 잉크나 뭐 그 어떤 인쇄 잉크나 염색제 물건의 염색, 합성섬유 시리얼 물 실구제 염색에 들어갑니다. 스판덱스, 아라미드 섬유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 쌀 유리막을 넣어서 도자기 타일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물건이 틀려요. 전선, 전기선, 통신선, 광소미선에도 피복 들어가요. 피복에도 다 들어갑니다. 구리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이런 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구리선, 전기선 이런 데는 부식이 잘 안 돼. 구리, 철사, 철근, 철망 이런데 다 들어갑니다. 알루미늄도 들어. 금속의 종류에 상관없이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에 들어. 자동차 도장할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쌀 유리막을 눌러서 제조하고 엔진오일과 윤활제, 방청제, 오일스테인 또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액에도 들어갑니다. 엔진 세척제, 불수 원샷 이런 것에 들어가고요. 그림 물감에도 들어가고 페인트에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페인트에서도 저도 100% 그림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쌀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데 그림이 깔끔해요. 네. 쓰시면 저기서 하시지 마세요. 네. 모든 수도 부품들이라든지 자동차, 우주, 항공 부품, 배 부품, 기계 부품에 유리석영 코팅제, 쌀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볼베어링 같은 데 넣어서 하죠. 볼베어링이 이제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로 비스듬히 돌잖아요.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쏠려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보면 볼베어링 만들 때도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그대로는 구조 형태지만 해서 돌리면 굉장히 회전이 잘 된다. 유리석영 코팅 이렇게 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에도 유리석영 코팅에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용수철에도 넣어서 제조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용수철에도 넣어서 제조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용수철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밴딩식으로라도 이게 그러니까 두텁게 만들어진 밴딩식으로라도 두텁게 만들어진 탄력이 굉장히 강한 용수철이 만들어지는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밴딩식으로라도 약간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탄력을 더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사이즈가 틀린 대중소 용수철을 같이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용수철에 이런 간격 있잖아요. 이거는 간격별로 대남 매듭구조 마드구조로 두터운 부분을 일부러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판 스프링 만들 때나 모든 스프링 만들 때도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 갖고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정형적인 비정적인 뼈대를 넣을 수 있는데 가로 세로라고 합시다. 가로 세로라서 같은 소재나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소재를 금속 안에 넣어서 제조할 수 있어요. 칼 제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칼 제조할 때도 모든 금속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쌀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또는 가루나 입자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고무 플라스틱 제조할 때도 이 기술을 동일하게 씁니다.
카본 소재할 때도 금속 어떤 뼈대가 들어가나 합성품 나일론 뼈대가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말이나 이렇게 입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무 같은 데는 이렇게 기존에 천연 고무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네모나게 하셔도 돼요. 네. 동그랗게 넣은 것을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해서 넣어갖고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력을 줄 수도 있고요. 신발 밑창에도 들어가거나 이런 굉장히 이렇게 쓰일 때가 많죠. 이런 거는 뭐 플라스틱 같은데 이렇게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금속 분말이 들어가거나 이런 기술, 아라미드 같은 데도 이렇게 섬유에도 금속을 까가지고 들어가거나 금속 분말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천연 석분말, 이렇게 천연 돌 분말들을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카본 접합을 했던 반드시 펠리클 접합에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거나 유리석용 고든 예사랑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해요. 뼈대를 넣어서 안에다가 이렇게 그 금속을 만들 수 있다. 또는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 고무 같은 데도 가운데 뼈대를 집어넣어 주거나 뼈대는 천연 고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고무 만들 때도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고무 만들 때도 약간 금속 동그랗게 합성 고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넣어주고 액상을 덮어줘. 그럼 굳히면 탱탱물이 됩니다. 그래서 신발 밑창이라든 다른 데도 응용할 때가 많아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금속을 동일하게 현대제철이나 프랑스 어떤 데서도 동일하게 가루로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동일한 비율로 합금을 해서 금속을 만들 수 있는데요. 뭐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철사 같은 데나 철망 이런 데도 철분 같은 데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주면 알루미늄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여사를 유리만큼 넣어서 좀 부식이 좀 덜 되거든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 알루미늄 에어컨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도 구리 코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균을, 구리가 좀 살균 구조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어요. 알루미늄 동관에도 구리 코팅, 알루미늄으로 그냥 만들 때 구리 코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안팎으로. 그렇게 되게 동관을 싸게 제조할 수 있겠죠. 동관 제작 방법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증발기 같은 거나 인축기 같은 데도 이런 데도 홈을 파가지고 표면적으로 넓혀주는 이런 기술을 쓰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고 홈을만큼 많이 파줍니다.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노 구조로도 돼요. 많이 파주 그런 기술을 쓸 수 있고 어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스프링에다가도 이렇게 총신 포신 아시죠? 총신 포신. 총 쏠 때, 한포 쏠 때,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 코팅 얘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를 좀 줘요. 그래서 약간 두터운 부분을 촘촘히 이렇게 총신 포신해주면 멀리 나갑니다. 이것도 총신 포신 만들 때도 이렇게 그렇게 이거는 뭐 비행체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배에도 쓸 수 있고 총신 포신 만들 때도 가로 세로로 금속을 배치를 해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유리석용 고든 예사를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서 이렇게 약간 거기다가 약간 코팅 구조 미끄러지도록 해서 압력이 전달되지 않는 기술을 쓰는데요. 그리고 기름 묻은 손으로 병 하려면 잘 안 되죠. 압력이 이렇게 힘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비행체가 받는 압력들이 공기 압력이 전달이 안 되거나 열이 전달이 안 되는 기술을 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코팅 도구를 줍니다.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1월 기반으로 해갖고 일반 상용 트럭을 1억 원대, 2억 원대, 몇 천만 원대를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퀴에도 이렇게 장갑을 줘가지고 주고 이런 장갑을 하면 싸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주고 그때 다른 장갑을 하셔도 돼요. 장갑을 주어서 상용 트럭을 장갑차처럼 만들 수 있다. 기관총 넣고 전후좌우 360도 카메라 위에까지도 가서 그래서 자동 여기 안에서 기총 소사를 하거나 드론 같은 거 잡을 때 유탄 발사기를 자탄 방식으로 터뜨려서 만드시면 재기술 그걸로 잡을 수도 있어요. 드론을.
그래서 전차 우크라이나 전쟁만 전차에 됐고 전차가 아무런 방어 자체가 없더라고요.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 싸거든요. 그래서 1억 원, 2억 원 안에다 기관총 달아놓고 유탄 발사기를 풀을 달아놨기면 너무 가격이 세고 유탄 발사기에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 폭약을 넣어주면 세거든요. 수소, 산소 분말. 유탄 발사기 미군이 쏘는 이렇게 기관총용이 이렇게 그거 하나 달아놓으면 오히려 더 셀 수도 있어. 포탄은 많이 들어. 이렇게 해서 하면 한 1억 원대, 2억 원대 장갑차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렇죠. 민간 통치용으로도 쓸 수 있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 세계 시장 대박일 거니까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됐든 뭐 어떤 데서도 두산이 됐든 장갑차 만드는 데서도 이것을 쓰시지 마시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방식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안에서 카메라가 얼마나 돼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기총소사도 할 수 있고 밖에 나와도 되고 밖에 나와서 쏘는 싼 버전 안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쏘는 이렇게 비싼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탄 발사기도 그렇고 굳이 뭐 밖에 나와야 필요 있나요? 그냥 안에서 조작해서 쏘면 되지. 1억 원, 예원 때는 장갑차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는 탱크나 함포 같은 데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금속 부분 안에다가 그렇죠. 또 강화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서로 해결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판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